사람의 기억에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용수철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한다. 2010년 5월에 1코스 출발점에서 말미오름을 지나 알오름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꽤 오랜 시간을 걸었던 것 같다.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1코스 시작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가 넘었다. 올레길을 걷는다는 설렘으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무계획적으로 여행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색다른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했다. 경사가 낮은 오르막길 양옆으로 낯선 모습의 밭들이 펼쳐져 있었다. 오랜 시간 걸었던 것 같았는데 올레길을 걷는 다른 여행자는 만날 수 없었고 날은 저물어가고 마음은 급해졌다. 주변에 소를 기르는 목장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길을 물어보려고 했으나 목장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밤길을 걷는 것도 여행자에게는 낭만적인 추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레길 여행자를 위한 리본을 찾아가며 계속 걸어 올라갔다. 고라니로 보이는 4-5마리의 짐승들이 나를 쳐다보는 모습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속 걸어갔다. 그때는 오름이 뭔지도 몰랐다. 그냥 낮은 산이겠거니 올랐고 길은 또 다른 길로 통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공동묘지처럼 보이는 무덤들이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색적인 무덤 형태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보다는 혹시 귀신이나 나오지 않을까 등골이 오싹했고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며 올레길 리본도 찾기 힘들었다. 언제까지 이런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행도 인생의 일부인데 무계획적으로 질주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암흑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19에 조난신고를 하자 소방대원이 빠르게 나를 찾아왔다. 이 시간에 오름을 오르는 사람은 없다며 가벼운 질책을 하면서도 친절하게 게스트하우스까지 구조대 차량으로 데려다 주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조각이면서도 무모한 질주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다. 시흥리 마을 이야기를 담은 표지를 6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제주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나고 다시 올레길을 1코스부터 끝까지 완주하기로 했다. 조난당했던 기억과 그 후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올레길 1코스를 혼자 걸으려고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헝클어진 사고의 실타래를 풀어서 길을 걸으며 한 올 한 올 다시 감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홀로 걷기 시작했다. 길 위에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싶었다. 오름으로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 펼쳐진 밭의 전경은 예전보다 좁아 보였고 전체적인 시야가 탁 트였던 과거의 느낌과 달랐다. 몇 분 걷다 보니 왼쪽으로 펜션이 보이고 올레꾼들을 위한 사무실까지 새로 생겼다. 오름 2개를 오르고 내려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다. 오름 위에서 바라보는 일출봉의 모습은 그대로였으나 1코스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6년 전과는 아주 달랐다. 그때는 마치 도시 한복판에서 시간에 쫓기듯이 급하게 걸었지만 이제는 낮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늘 눈에 담고 사는 제주도민으로서 여유를 만끽하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전 일이다. 1996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석사 2학기 중에 병역특례업체를 알아보던 중 한국통신에서 병역특례 연구직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 소개로 한국통신에 단기간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서 병역특례 연구직에 채용되기를 희망했지만 얼마 후 병역특례 사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가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어서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였다. 인터넷이 대학에 막 보급되던 시절에 모교의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면서 외부의 이름이 알려지고 이찬진 사장이 운영하던 한컴 매거진에도 기사 요청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서 외부 강의를 하게 되었다. 모교 후문에 있는 한겨레 신문 보급소에서 자고 새벽에 신문을 돌렸던 대학원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 집을 나와 학교 서클룸에서 생활할 때까지 나는 반지하에 살았다. 학력고사를 치르던 날 연탄가스로 인해 아침에 현기증을 느끼며 시험 장소로 갔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공에 대한 집착이 컸다. 그러나 군대 문제로 모든 것을 수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단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고 제주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침에 제주항에 도착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행히 제주항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트럭이 있었다. 무작정 자전거를 빌려서 용두암 애월을 거쳐 서귀포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애월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오른쪽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왼쪽으로 우뚝 서있는 한라산의 경관에 매료되었다. 처음으로 제주의 이국적인 정취와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막연히 생각했다.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그 생각을 20년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던 것은 그때 보고 느꼈던 제주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년 전 애월로 향하는 도로에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있을 때였다. 자전거 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경적 소리가 났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전날 밤 배 안에서 보았던 30대 초반의 아저씨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밤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저씨였는데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삐삐번호를 건네셨다. 술 한잔 사시겠다고. 여행하다가 생각나면 연락하라고 하셨다. 지금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사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홀로 여행하는 객들이 서로 쉽게 말을 붙일 수 있는 낭만이 있었다. 며칠 후에 그 아저씨 차를 타고 이틀 동안 같이 이곳저곳을 다녔다. 아저씨는 짝사랑하던 여자가 마음을 받아주질 않아서 괴로워하던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보름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제주에 내려온 것이었다. 낯선 장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도시의 삶에서 각기 다른 고민을 가지고 제주 바다와 한라산의 품속에서 서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시간들이었다. 그 후 아저씨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짝사랑하던 사람과 사랑을 이루었는지, 이직한 직장 생활은 어땠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았는지, 건강하신지. 지금쯤 50이 넘으셨을 텐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그 아저씨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